이 무예는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4가지의 군사무예, 국방무예, 조선을 지켜서 정조를 지켰었던 무예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행궁이 되게 많아요. 강화에는 강화행궁이 있고 남한산성에도 행궁이 있고 온천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온양행궁도 있는데 이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군사 부대인 군영을 배치한 거는 수원화성이 유일해요.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정조는 국왕권을 마음껏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군권을 국왕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런 국왕 중심의 군권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군영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장영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영의 창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무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무예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군영에 근무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그냥 조선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영영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조대왕께서 주신 거를 글과 그림이 아닌 몸으로 표현하고 찾아내고 알리고 싶은 계기라고 해야 할까요? 보면은 이제 그 기회들을 한 동작 한 동작씩 이렇게 끊어서 이제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죠? 그리고 이 설명들을 그대로 연결해 놓은 것이 총도입니다, 이렇게. 동국검 총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작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마치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해놓은 거죠. 헷갈리면 앞부분으로 가서 그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동국검에 관련된 언해본을 보게 되면 되는 거죠. 화상쌍가고 쌍가 봉국검보. 처음에 디검 대적세를 하되 두 손으로 칼자루를 잡아서 왼편 어깨에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무예도 통지의 실학서로서의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가 무예를 배워서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예 연마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무예서라는 점이 바로 무예도부 통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무예도부 통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정리 방법이 총도예요. 무예를 연속적으로 그려서 한 장에 통합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총도입니다. 근데 이런 총도의 방식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처음으로 채택한 방식이 총도의 개념입니다. 정조 개인적으로도 무예에 굉장히 뛰어났었고 관심이 많았던 것들은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고 부국강병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세력들의 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제적인 체질 개선을 꿈꾸기 위한 방편으로 무예를 진흥시키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서 일본의 조총을 비롯한 칼, 창과 같은 이른바 짧은 무기를 단병 무기라고 하는데, 접근전, 북한전에서 일본인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짧은 무기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이 그림이 작아서 디테일한 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보게 돼서 여러 군데 다른 점을 찾아낸 게 많거든요. 전승이나 계승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원형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림이나 해석이 있다는 게 그게 매력인 거죠. 처음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한다. 두 번째는 공부하면서 한다 했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치면 단순해. 우수우각 전일타. 오른발 오른손으로 한번 쳐라. 근데 그림을 보면 양손 양발로 이렇게 치게 돼 있거든요. 왜 이걸 우수우각 일타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런 반면에 또 오는 것을 보면은 우수우각 일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격과 일타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손님은 저를 향해 쳐주시면 손. 그러니까 이게 앞을 향해 손을 향해 질러라. 쳤냐? 네. 제가 찔렀냐?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딱 부딪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쳤으면 저쪽으로 쳤지. 그렇지. 아니 저쪽으로 쳤지.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시는 거지. 여기는 바로 지르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직자. 네, 직자라고. 무예도 보통지 보면은 한자로 써져 있고 그림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보면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행간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예도 보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동북아 삼국이라고 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이 세 곳의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무예도 보통지를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나 둘씩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내 효시가 되었다라는 그 시작을 알린다는 게 이 효시, 명적. 그래서 오는 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갑니다. 들리세요? 그런데 제 손에 이상하게 보면 있는 게 하나 끼어 있지 않나요? 깍지.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기본적으로 깍지를 끼어야만 쏠 수가 있어요. 암깍지, 숫깍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큰 놈은 숫깍지, 그리고 좀 작은 애가 암깍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 깍지를 껴서 이렇게 해서 엄지에다 하나만 걸어서 쏘는 방식. 서양의 방식은 투키핑거 방식으로 이렇게 당기죠. 근데 사극에서는 다 이렇게 당기고 있죠. 네. 조선 후기에 기본적으로 군사들이 폐용했었던 장비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형태. 보이시나요? 좀 독특하지 않나요? 사극에서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모습 있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의 보증의 형태, 맞은 형태. 자, 조선은 일단 기본 환도는 손잡이가 뒤로 가게 폐용을 합니다. 손잡이가 뒤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손잡이가 뒤로 가면 칼을 어떻게 뽑죠? 아주 단순해요. 돌려요. 그래서 조선의 칼은 여기에 칼집에 360도 회전형 고리인 띠돈이라고 하는 고리가 달려서 이런 식으로 뽑은 상태에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보세요. 무예보통지는 우리만의 무예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몽골 여러 주변 국가들의 무예까지 흡수해서 그걸 독자적으로 완성시켜낸 최고의 무예서입니다. 통지상에서 봤을 때 외검과 우리의 검의 차이는 우리 검은 일자하게 수평으로 가는 칼이 있는가 하면 외검은 거의 지금 일반인들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외검은 직관적으로 이 상태에서 우엽장검에서 전타, 커타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또 전타, 커타 이런 식으로 직진 그리고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칼의 움직임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의 검은 전타, 좌우전, 일자 이렇게 이 칼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지. 이렇게 칼의 움직임을 글로써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임진왜란 즈음의 조선의 군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단거리 백병전 부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활을 쏘거나 원거리 투사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뒤지지 않았지만 활을 들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과 단거리 백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동북아시아 그 당시에 가장 약한 군대 중 하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임진왜란 때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반면교사를 하면서 정조 때쯤에는 우리 군도 단거리 백병전에서 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보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예도부 통지를 통해서 동아시아 무예를 단명무예이지만 그걸 집대성해서 그걸 그냥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200년간의 연마의 과정, 또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과정, 우리식으로 주체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용적이고도 또 실학적인 무예서로 편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부 통지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 글자들이 존재를 하지만 가장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글자가 딱 두 글자가 있어요. 금자와 용자. 이제 금과 사용할 용자예요. 그런 실용의 핵심적 부분으로 무예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예도부 통지를 위시한 우리 조선의 어떻게 보면 구식군대라고 하는 그 기존 전통적 군대의 정조의 맥은 이모군란의 기점으로 끊겼다. 그 기점을 끊기고 이제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이 관심이 급속도로 나타난 것은 80년대에 우리 각 대학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운동권 내에서 이제 우리 것을 찾자. 그래서 우리 옷 입기, 또 우리 문화 찾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각 대학 동아리들이 이제 우리 전통무예는 없을까 해서 그런 이제 전통무예 관련된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죠. 그 92년 9월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광주에 임동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별명이 쌍무기수이신데
예, 그 당시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가셔서 무기징역을 2번 받으시고 못 나오실 줄 알고 감옥에서 혼자 책을 보시면서 이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되었어요. 서울대까지 나온 당대 엘리트가 감옥 안에서 혼자 무예서를 보고 연구를 하다가 나왔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별명은 빗자루 도사였다더라. 무예 도보통지라는 책이 있고 또 임동규 선생님이라는 복원자가 계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대학가에 진짜 대학 하나마다 이제 그 동아리가 있을 정도로 되게 파퓰러스하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됐었던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입문하게 됐죠. 가장 야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인간의 몸짓이 무예다. 따라서 너희들이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문학 공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저희 스승님이세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백면서생, 얼굴 하얀 놈들은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나가서 떼약볕에서 이렇게 농사도 지어보고 운동도 하고 사회랑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해봐야 된다. 내가 제자를 기르는 목적은 그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크게 2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이쪽 팀 하나, 이쪽 팀 하나 해가지고 2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바로 작업을 시작하고요.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대나무 집단 2개로 나눠서 좀 일을 해야 되겠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무예들을 복원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뭐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으로서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 때 같은 경우에는 한 3m짜리 나무 봉을 깎아내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서 그 목공소 자체에서도 그렇게 긴 거를 나무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상무예를 복원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장에 가가지고 이 2 손을 놓으면은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마상무예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몰래 타다가 잠깐 손 놓고 막 타가 그러다가 이제 또 쫓겨나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이제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똥 치우면서 배워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말똥 치우면서 진짜 저희들 학교 네,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말 탈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으로 연간 회원권 한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말 타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마상무예 복원하고 단원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낙마하면 많이 몸 부서지거든요. 지금도 제 어깨하고 허리하고 많이 부서졌어요. 수백 번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냥 어금니 깨물고 다시 일어나서 말에 오르고 시범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공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이 오면 왼손 왼손이 오면 왼손 왼쪽에 오면 왼손 칼은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칼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마음 편해요. 여자방의 손! 하나, 둘, 양면 착서, 정리 먼저! 양면서, 정리 먼저! 하나, 둘, 가운데에서 그다음 손 쭉 뻗고 서서히 수평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 둘, 천천히 하세요. 고개, 기려, 요태, 고개, 무예도보통지는 전쟁무예서예요. 폼을 잡고 싸워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막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게 싸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투박하고. 저희 공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공연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줄 서고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창을 들고 기압에 따라서 창을 내렸다 올렸다만 반복하는 것도 있고. 보코 테스케. 보코 테스케. 하나, 둘, 셋. 근데 이런 것들을 맨날 똑같이 하거든요. 이게 옛날 군대 연습인 거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신 분들께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멋있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투박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멋있게 꾸며야 되나. 나는 무예인인가? 나는 공연인인가? 내가 하는 것들이 무예인가? 내가 하는 게 쇼인가?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저는 현장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세가 공연 안에서 무예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반대로 무예 안에서 이 몸짓이 공연적 요소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영원히 무예인으로서 공연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숙제의 지점이고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주의사항을 전하겠습니다. 무기들 중 일부는 실전 배기 시범을 위해 날이 서 있는 진검을 사용하고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을 보일 무기는 현곤입니다. 현곤은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가져댔던 도리깨를 응용하여 만들어진 무기입니다.